에브리원! 네덜란드 언니입니다. 네덜란드 하면은 이 사악한 집값. 근데 돈이 있어도 집 구하긴 또 너무 어려워.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댓글로 네덜란드 집값 많이 비싼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구독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덜란드 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덜란드 집값이 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지, 네덜란드에 또 독특한 집 유형이 있거든요. 제일 궁금한 네덜란드 집 과연 얼마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즉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매매하거나 렌트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요, 국토 면적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40% 정도의 면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3분의 1은 해수면보다 낮아요. 네덜란드라는 이름 자체가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고층 아파트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택이 되게 부족하게 되는 거죠. 네덜란드는요, 영어로 일을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항상 부족하게 되는 거죠.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 갑이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괜찮은 지역, 괜찮은 가격, 이렇게 집이 나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월세 네가 얘기한 것보다 한 10만 원 더 줄 테니까 나한테 집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 어떤 걸 하냐면요, 이건 정말 또 한국이랑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저희는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저희 둘의 사진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직업이 뭐고 우리의 연수입은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이 월세를 내는 걸로 해서 네가 스트레스 받거나 네가 걱정할 일은 전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집주인을 좀 안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까지 적었냐면은 항상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하고 되게 정신도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 직업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입이 안정적일 거야. 저는 되게 막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어필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집을 정말 깨끗하게 내 집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잘 관리할 거야. 너는 정말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단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써서 줬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집 유형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플랫이라는 집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 그런 느낌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이제 네덜란드는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저층 아파트. 제가 지금 네덜란드어 수업을 듣는데 한 80%, 90%의 학생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레이체 하우스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레이체 하우스인데요. 한국에는 없는 독특한 네덜란드의 집 유형인데 양 옆으로 굉장히 길어서 하나씩 뚝뚝 끊어서 하나의 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1, 2층은 우리가 다 써. 그런데 옆에 벽은 이제 이웃들과 공유를 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의 지붕에 2개의 가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이츠하우스보단 조금 더 조용할 수 있고 프라이빗할 수 있고 네덜란드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이 집이 약간 나의 드림하우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5번째, 보트하우스입니다. 네덜란드가 물의 나라잖아요. 문화 이런 것들이 진짜 어딜 가나 되게 많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은 좀 너무 집이 습하지 않을까? 물 냄새가 좀 올라오지도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저희 네덜란드어 선생님의 얘기를 따르면은 이 보트하우스가 절대로 싼 가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 푼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집 내부 구경을 좀 같이 해보면서 과연 이런 집들은 얼마 정도 하는지 사악한 네덜란드의 집값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죠. 파란 굵은 선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암스테르담입니다. 센트럴역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센트럴은 말 그대로 완전 시내예요. 오래된 건물들도 되게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도 하죠. 센트럴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여기가 센트럴역이에요. 이거 하나 찍어볼까요? 네덜란드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건물이에요. 유럽판 느낌의 약간 그런 건물이죠. 80제곱미터, 월세가 2,650유로, 420만 원 정도네요. 나쁘지 않은데? 집이 너무 감각적인데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현관문에다가 외투를 걸어놓을 수 있는 행거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멋있는데?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카페 가면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감성의 인테리어인데? 오,
진짜 멋있네요. 가구가 다 놓여져 있잖아요. 네덜란드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잠깐 몇 년만 일하려고 온다. 공부만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구까지 다 포함된 가격으로 렌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와, 너무 좋다. 오호, 이 집 볼까요? 월세가 2,950유로, 460만 원이고 112제곱미터니까 좀 큰 집인. 거실이 엄청 크고 위에 창문이 이렇게 나 있네요. 네덜란드 집은 이렇게 좀 천장이 굉장히 높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네덜란드 집은 오븐이랑 식기세척기, 냉장고까지도 거의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일렛이랑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무슨 집인데 월세가 6,950유로죠? 집이 엄청 크기는 한데 월세 1,000만 원이요? 구경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구경은 공짜니까. 지금 이 건물에 있는 집 같아요.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건물입니다. 바로 운하가 보이나 봐요. 일단 뷰가 너무 좋겠죠? 와우! 근데 이 조명이 너무 감각적이다. 이거는 와인 냉장고 같아요. 그죠? 오, 벽난로도 있나 봐요.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장식. 중세 시대부터 쓰던 약간 그런 느낌의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은 오, 와우! 이게 화장실이에요?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집입니다. 네덜란드는 여러분 이 집이 좋다고 해서 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에너지 레벨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너지 레벨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에너지 레벨 C 에너지 레벨이 A 트리플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F까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난방 효율이 좋은 거죠. 난방비도 좀 덜 들고 덜 춥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A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한국 집에서 있다 온 저희한테는 A도 굉장히 추웠어요. 한겨울에 집 온도가 한 16도 이제 좀 많이 추우면은 13도까지 A가 그 정도인데 C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은 거의 이제 노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은 집이 엄청 좋은데 좋은 공간에서 노숙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요르단 지역 쪽으로 가볼게요. 힙한 카페, 레스토랑 이런 거 많고 젊은 느낌? 오, 역시나 가격이 비싸죠? 월 3,250유로. 월세가 510만 원이에요, 여러분. 수도요금 뭐 이런 거 포함인가요?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온리 월세 가격만 500만 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1, 2층인가? 테라스가 굉장히 좀 넓게 빠져있죠?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다. 현관문 이렇게 올라와서 쭉 계단으로 올라오면은 부엌 같은 거 있고 여기 거실 있고 부엌이 너무 예쁘다. 뭔가 젊은 느낌이다. 지금 딱 봐도 굉장히 젊은 감각이죠, 집이. 뷰는 또 이렇게 네덜란드 느낌 또 물씬 풍기면서 거실도 이런 또 미니 샹들리에 화장실 세면대가 2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집이 너무 예쁘다, 근데. 와. 세상에. 천장이 또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 비가 오는 거를 창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여기에 비가 후두둑 떨어지면 바로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사우드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의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층 건물 되게 많고 회사 건물들 되게 많으니까 편의시설도 잘 돼 있을 뿐더러 고층 빌딩들이 막 쭉쭉 늘어서 있어요. 근데 그게 암스테르담에서는 흔한 게 아니에요. 와우, 이 집 뭐야? 미쳤나봐. 이거 진짜 궁전이다, 궁전. 월세 9,000유로. 와, 월세가 1,400만 원짜리 집이었어. 집이 엄청 큽니다. 83평에 월 1,400만 원짜리 집. My dream house. 아침에 이렇게 피곤해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커피나 마셔볼까? 문 열고 여기서 막 이제 커피 마시고. 에너지 레벨이
저는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와우, 에너지 레벨 2입니다, 여러분. 2이면은 거의 꼴등이에요. 에너지 레벨 제가 아까 F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가 제가 노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면은 한강공원 바로 옆에서 잠을 자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집이라면은 추위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여기가 그 센트럴역이거든요. 강을 하나 넘어가면은 여기가 놀드 지역인데 옛날에는 공장 같은 거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공장 같은 거 다 허물고 1층에 막 헬스장도 있고 택배도 1층에서 막 받아주고 요즘 스타일의 그런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좀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제 요즘에 지어지는 그런 아파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도 싸지는 않습니다. 크기는 한데 6,000유로죠? 950만 원. 와, 진짜 이쁘다. 너무 예쁘네요. 너무 고급스럽다, 세상에. 이런 데서는 요리도 잘 될 것 같아. 너무 예쁘다. 940만 원짜리 집은 역시 뭐가 다르긴 다르구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화장실 좀 봐. 미쳤다. 약간 이런 집. 자, 여러분 이렇게 네덜란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국 집이랑 네덜란드 집이랑 이런 점이 달라서 좀 흥미로웠다 하는 부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덜란드 소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또이. I played a Charles Bridge on our side with your hand resting under mine. Hope I'm not